안녕하세요. 잇몸 건강. 여러분도 신경 많이 쓰이시죠?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중에 잇몸병과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연구 하나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. 이 잇몸병, 그러니까 치주염이라고 하는 게 사실 입원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만성 염증이랑 연결된다고 하더라고요. 저희가 오늘 볼 자료는요, 원광대학교 연구팀의 최신 논문인데요. 제목이 좀 길어요.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로 자극된 러우 264.7 대식 세포에서 큰 가지 팔의 추출물의 항염증 효과. 좀 어렵죠? 쉽게 말하면 큰 가지 파래라는 해조류가 잇몸염증에 진짜 효과가 있을까? 이걸 본 연구예요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 연구의 핵심 질문은 딱 그거예요. 우리가 뭐 바닷가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녹조류 있잖아요. 그 큰 가지파래. 이게 정말로 잇몸병을 일으키는 주요 세균, 그 포르페로모나스 진지발리스 때문에 생기는 염증을 좀 가라앉힐 수 있겠느냐, 이거죠.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 알아볼 목표는 이 해조류 추출물이 잇몸 염증 관리에 정말 어떤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따져보는 겁니다. 자, 그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네, 우선 그 잇몸병, 치주염이 뭔지부터 간단히 짚어볼게요. 이게 입안의 세균, 특히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 같은 그런 특정 세균들이 이렇게 막 쌓이면서 시작되거든요. 얘들이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이게 심해지면 잇몸 조직 파괴하고 뭐 결국엔 이까지 막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만성 질환입니다. 만성 질환이요. 근데 이 세균들이 염증을 일으킬 때 우리 몸의 면역 반응, 특히 그 대식세포라는 세포가 중요하다고 들었어요. 얘들은 정확히 뭘 하는 건가요?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. 그 대식세포는 우리 몸의 뭐랄까 방어군 같은 거예요. 세균이 침입하면 이제 출동해서 싸우는 역할을 하죠.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. 이 방어군이 너무 과하게 반응할 때가 문제인 거죠.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 같은 특정 세균은 이 대식세포를 좀 지나치게 자극해요. 그래서 오히려 염증을 더 심하게 만드는 물질들, 뭐 사라질소, 에노라던가 여러 사이토카인 같은 그런 신호탄 같은 걸 막 뿜어내게 만들어요. 아하. 그러니까 우리 몸을 지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드는 거군요. 그렇죠. 바로 그겁니다. 이런 과잉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핵심 스위치 중 하나가 바로 NF-kappa B라는 신호 전달 경로예요. 이 스위치가 딱 켜지면 염증 반응이 그냥 확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죠. 그래서 연구팀은 바로 이 NF 카파비 스위치 이걸 좀 조절할 방법을 찾으려고 했군요. 특히 기존 소염제들은 또 부작용 걱정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천연물 쪽으로 눈을 돌린 거고요. 그래서 큰 가지 팔에 여기에 주목하게 된 건가요? 네, 정확합니다. 그전에도 큰 가지파레가 뭐 비만이나 당뇨에 좋다 이런 연구는 좀 있었는데 잇몸 염증, 그러니까 치주염에 대한 효과는 거의 연구된 바가 없었어요. 그래서 연구팀이 실험실에서 키운 대식세포, 그 RAW629 4.7 세포주라고 하는데요. 여기에 잇몸병 원인균인 P 진지발리스를 처리해서 일부러 염증을 유발시킨 거예요. 그런 다음에 이제 큰 가지팔에 추출물을 넣어줘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본 거죠. 그래서요, 결과가 어땠나요? 이 팔의 추출물, 정말 효과가 좀 있었을까요? 궁금한데요? 네, 결과가 아주 흥미로웠습니다.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째는 안전성. 음, 일단 실험에 사용한 농도에서는 이 추출물이 대식세포를 죽이거나 손상시키지 않았어요. 안전하다는 거죠. 그거 중요하죠. 아무리 효과 좋아도 독성 있으면 안 되니까요. 네네. 그럼 염증은요? 둘째, 염증 완화 효과가 아주 뚜렷했습니다. 추출물을 처리하니까 염증 반응의 대표 지표인 산화질소, NO, 생성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. 농도를 높이니까 효과가 더 커졌고요. 그뿐만 아니라 염증 일으키는 다른 주요 신호물질들, 뭐 TNF-알파, IL-6, IL-1베타 같은 것들의 유전자 발현, 그러니까 이거 만들어라 하는 그 생산 지시 자체가 확 줄어드는 걸 확인했어요. 쉽게 말하면 염증 세포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었다, 이겁니다. 와, 염증 지표들이 진짜 줄어들었다니 놀랍네요. 그럼 어떤 원리로 이런 효과를 내는 건지도 밝혔나요? 네, 그게 바로 세 번째 핵심 결과입니다. 작용 원리를 밝혀낸 건데요. 아까 말씀드린 그 과잉염증 스위치 있잖아요. NF-kappa B 경로.
바로 그 경로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더라고요. 이 추출물이 NF-kappaB 신호가 전달되는 과정, 그 중간 단계를 딱 방해해서 최종적으로 염질 유전자가 작동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걸 확인했습니다. 마치 염증으로 가는 길목을 딱 차단하는 그런 느낌이죠. 아, 그 스위치를 껐다는 거군요. 그럼 이 모든 결과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?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? 이 연구는 물론 아직 실험실 수준이긴 합니다만 큰 가지 팔의 추출물이 잇몸병 원인균에 의한 염증 반응을 바로 그 핵심 경로인 NF-kappaB를 딱 억제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보여줬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. 다시 말해서 잇몸 질환을 예방하거나 어쩌면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천연물 기반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겠다. 이런 가능성을 제시한 거죠. 정리해보면 오늘 살펴본 연구는 큰 가지 파레라는 어떻게 보면 흔한 해조류잖아요. 이게 세포에는 해를 안 주면서 잇몸 염증을 일으키는 그 핵심 스위치를 끄는 방식으로 염증 지표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. 이걸 보여준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물론 이게 진짜 사람한테도 효과가 있는지 또 안전한지 이런 걸 확인하려면 동물 실험이나 인체 적용 연구 같은 추가적인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긴 합니다. 하지만 잇몸 건강 관리를 위한 어떤 잠재적인 천연 대안으로서의 가치를 보여준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좀 생각해 볼 만한 흥미로운 점 하나 던져드릴게요. 연구팀이 이 큰 가지팔의 추출물을 분석해 보니까요. 성분이 하나가 아니에요. 무려 68가지나 되는 다양한 성분들이 막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. 어쩌면 단일 성분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성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더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는 건 아닐까요? 이런 복합성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,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염증성 질환을 위한 천연물 신약 개발에 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